국민의힘은 엄정한 결과가 나올 거라면서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을 합니다만은 그런 그 승복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는 밝힌 바가 있고, 야당은 유혈 사태니 뭐 이런 얘기 운운하면서 이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을 해야 된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고일이 4월 4일이라는 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입장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4월 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4와 4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4대4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목소리를 박대출 의원이 냈고요. 강승규 의원도 4대4 기각 혹은 각하, 4월 4일임을 강조하면서 4대4 기각 혹은 각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사흘 남았습니다. 4월 4일은 4대4로 대세는 기각, 뭐 이런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정확히 맞췄던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바로 들려드립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이미 헌재에서는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께서도 아마 민주당이 어제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빨리 선고기일을 오늘 지정한 것 같습니다. 결과 당연히 기각각하죠. 자, 국민의힘 4대4로 기각이나 각하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좀 다르죠? 자, 민주당 입장도 저희가 바로 전해드릴 텐데 민주당은 헌재 선고일 지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한 그런 상황이고 환영한다면서도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 반응도 확인시켜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윤석열 이번 주에 윤석열 파면에 역사적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사업장에 출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선고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 11시에 선고하겠다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네, 지금 야당은 만장일치 파면 확신한다고 하면서 선고일까지 비상대기령 내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이 비상대기령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 4일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천막 당사를 유지하고요. 선고일까지 좀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인용을 너무 작심하고 예상하고 이뤄지다 보면 결국에는 또 일이 그르쳐질 수 있다.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와중에 당 일각에서는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나와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직접 보여드리죠. 이 5대3 기각이라는 결과 정말 치명적이다. 제2의 4.19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주 대변님,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 얘기한 부분? 상식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비상경 군대를 활용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관위를 수색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기각을 통해서 직에 복귀를 시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거리로 나와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러면 군을 한번 활용해봤던 그 대통령 아닙니까? 군을 투입하겠죠. 그리고 무력으로 제압하겠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거하겠죠.
근데 그게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그게 우리가 역사에 경험했던 이승만의 4.19, 그 다음에 80년 전두환의 5.18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나요? 저도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보단 헌법 파괴의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복귀했을 때는 헌법 파괴의 의지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 혼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백혜련 의원이 그렇게 크게 무리한 발언은 한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드리자면 국무위원 줄탄핵과 무정부 상태까지 획책을 했던 민주당이 헌법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해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역사상 유례도 없고 문명사회에 전례가 없는 30차례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헌정 파괴의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4.19 발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유혈 사태까지 당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다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권의 이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시민사회를 준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승복 메시지가 나온 상태인데 민주당이 지금 그 헌정질서 파괴를 비롯해서 너무 부적절한 행보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반론을 좀 드리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줄탄핵에 대한 과함은 지적할 수 있으나 이게 헌정 파괴라는 규정은 그럼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탄핵에 대해서는 남용이 아니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 여러 줄탄핵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헌재가 이걸 위법성이 있다. 탄핵의 요건이 맞지 않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근거로 있어서 이걸 헌정 파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국회 보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탄핵이 너무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 그거는 본인의 주관이에요. 법의 요건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보고 뭐라 했겠어요? 내일 안에 자백을 하고 있다라고 그 자당의 대표 출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돌아보시고 그냥 줄탄핵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난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건 그냥 주장일 뿐이다. 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반박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되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김어준 씨 방송에 이 초선 의원들 6명이 출연을 해서 김어준 씨로부터 더 상상력을 발휘를 해봐라. 이런 소위 지령을 받고 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협박성 경고를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가 국무회의를 줄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를 시켜서 법률안들을 자동 공포를 하겠다는 획책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란 음모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이걸 실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란죄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헌법재판소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고도 했던 바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난달 31일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선고일도 지정이 된 만큼 이제는 여야 모두 승복의 메시지를 내놔야 할 때인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는 승복의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 소요 사태를 사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 사태를 연결시킵니까?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대대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일사팔적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국가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정훈 의원도 강성 지지층을 동원한 내란 선동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헌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하면 불복하겠다는 협박이다. 한참 도를 넘었다. 민주당이 곧
헌법이고 정의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도 본인들 희망대로 판결이 안 나올 때는 불복 저항 논리로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다. 사선 중진 박홍근은 위헌 정당을 자백하는 것인가? 라면서 지금 백혜련 의원과 박홍근 의원의 어떤 목소리, 주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여드리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헌재 선고 전에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헌재 결론에 반대하는 것은 내란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원로들도 모두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 이재명 할 것 없이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실리기도 했는데 승복 선언 미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제 민주당에게 이런 승복 같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3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26일 날 무죄가 나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승복했습니까? 바로 파기재판 운운하면서 대법까지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서 지금 와서 며칠 지나가지고 승복하자? 이거 너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구나 저희는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고작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정해진 탄핵밖에 없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 나오는데 저희가 뭐 탄핵을 누구를 할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승복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행정권과 각종 권한을 가진 여당에서만 승복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좀 많이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이재명 대표 2심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어떻게 동급으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은 그건 최종심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올라가 있고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을 동급에 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무리한 무죄 판결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바로잡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승복할 수 있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그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뭐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유혈 사태 운운해서는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승복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승복을 말하기보다는 계속 당대표가 유혈 사태 얘기하고 중진 의원이 4.19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줄탄핵 계속 하잖아요. 오늘 본회의 열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탄핵소추안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누가 민주당의 마음이 가겠습니까? 내일 새벽 2시면은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줄탄핵도 중단하시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반드시 승복하겠다. 당 의원 전원이 연명해서 좀 선언하시기 바랍니다.